반갑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강사 박희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의 공통점인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맛있는 스테이크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이것을 뿌리면 고기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저씨 두 분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쓸어서 모으고 계신데요. 하얀 가루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넓고 푸른 바다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유명한 셰프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소금입니다. 영어로는 salt라고도 하지요. 소금은 작은 금이라는 의미로 그만큼 아주 소중하다는 의미인데요. 옛날 로마 병사들이 봉급으로 소금을 받았는데 월급을 뜻하는 단어인 셀러리는 소금을 지급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회사원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지요. 이 단어에서 salt라는 단어로 변형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소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바로 바다입니다. 지구의 탄생과 함께 생긴 바다. 바로 그 바다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지요. 생명이 시작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은 바다의 모든 구성 성분을 담고 있으며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이 바다에서만 왔을까요? 슈퍼에 가시면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산인데 어떻게 소금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금의 종류와 생산 과정, 그리고 소금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금 속에는 어떠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종류는 생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염. 두 번째, 천일염. 세 번째, 암염. 네 번째, 정제염. 다섯 번째, 제제염. 여섯 번째, 죽염. 일곱 번째, 감초 소금입니다. 첫 번째, 자염입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전통 소금 생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주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었답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전통 방식은 불순물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장점이 있지요. 자염 생산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통자랑 방식으로 함수를 모아 소금을 생산하였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자염이 생산되었는데요. 여러분, 부산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곳은 바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소금 생산과 유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리적,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가 쉬웠지만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생산된 소금은 소금배와 소금 장수를 통해 내륙지방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염은 자연 조건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갯벌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갯벌의 모래 입자가 지나치게 잘거나 굵으면 염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명지 모래톱은 잘지도 않고 굵지도 않아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땔감이 풍부해야 했습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땔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명지 갈대밭은 풍부한 땔감 공급처도 되었답니다. 세 번째, 햇빛이 풍부하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햇볕과 강바람, 바닷바람이 들쑤시던 아주 좋은 최적의 자연 생산지였답니다. 그림에 보시면 김정호 선생님이 그리신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는 명지도 자염채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뜻은요, 자염이 최고로 번성했다는 뜻이지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곳곳을 많이 보신 김정호 선생님은 일찌감치 낙동강이 자염을 생산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는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낙동강 자염 생산 방식은 통자락을 이용한 태양과 조금 달리 섯을 이용한 방식으로, 섯은 염정이라고도 하는데 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여진 형태로 짠 흙에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염도가 높아진 함수를 얻는 일종의 필터 장치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소금밭을 하셨던 분의 따님이 살아계신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 모으는 또 이제 큰 집이 있고, 그 옆에 불 떼는 데 있고, 그 옆에 이제 소금 모으는 곳이 있고, 또 일꾼들 집은 갈대를 가지고 이래 쭉 해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래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흙을 갖다가 이제 햇빛에 발해가지고 비 오면 제일 안 좋다 하거든요. 그 소음기가 내리가기, 짠물이 내리가기 때문에 그걸 햇빛 때 맨날 며칠로 이래 그걸 그 흙을 발현다고 하나, 그걸 이래 디비주고 이래 속아주고 끓여가지고 이래 그거 하고 사람이 또 이래 막 다니면서 이래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한 곳에 모으면 딱 모으면 이래 많이 모아야 모으면 그 못이 있어. 그 물이 짠기가 이래 간수가 그 빠지대요. 그러면 도랑을 타고 큰 못으로 가 그게. 그러면 그 이제 간수를 갖다가 이제 큰 가마솥이 이래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래 뭐 이래 막아놓은 걸 갖다가 이래 그 빼면 그 물이 들어가면 24시간 그거 불 뗀다 아닙니까? 할머니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낙동강에 염전밭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동강의 염전밭이 모두 없어졌지요. 일제강점기 때 제방공사와 수분공사 등 재개발이 되면서 자염업이 줄어들었고, 일본인들이 대만식 천일염 제조법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959년도에 한반도 기상가축 이래 가장 큰 규모의 4라오 태풍으로 낙동강 하구 소금밭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어촌 민속관 기획전에 오시면
잊혀졌던 소금밭을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하고 염전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염전밭은 사라졌지만 현재 이곳에 가시면 표지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염전밭이 사라지고 명지에 팝밭이 들어왔었고요. 현재는 팝밭이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세워져서 신도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부산의 또 하나의 염전, 붕괴염전입니다. 남구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의 옛 지명이 붕괴 또는 분포였다고 하는데요. 분이 소금을 굽는 가마라는 뜻이고 포는 바닷가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분포초등학교, 분포맨션 등이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과 함께 해로운 물질을 증발시켜 만든 가공하지 않은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대만식 염전을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이 생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천일염 생산지는 서해안인데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해서 넓게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그 갯벌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생식물들도 풍부해 정화작용도 해주어서 미네랄도 풍부하고 아주 깨끗한 소금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특히 증도라는 지역은 세계 최초로 갯벌과 염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옛날 방식 그대로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염입니다. 암염은 돌에서 얻은 소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를 통해 소금을 얻을 수 있지만 내륙 지역의 나라들은 주로 암염을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암염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높은 히말라야 산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걸까요? 지구의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나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바로 바다이지요. 과거 약 2억 년 전 바닷속에 있을 당시 만들어졌던 소금이 바닷물의 증발로 강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 바닷속에 있던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하여 고여있는 바닷물이 태양빛을 받아 소금으로 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변동에 의해 산맥 밑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을 견뎌 암염이 생산됩니다. 높은 압력과 온도를 받으며 재결정을 반복한 소금이지요. 원시 바다의 청정함을 그대로 간직한 소금입니다. 여러분, 암염도 어디서 온 소금일까요? 네 번째, 정제염. 정제염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순수한 소금만 걸러내고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하고 얻어낸 순수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제염. 제제염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없앤 뒤 끓여서 다시 만든 소금입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제염이라고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꽃소금이라고 파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제제염입니다. 여섯 번째, 죽염입니다. 죽염은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여러 번 가열하여 만든 소금입니다. 대나무 수액이 중금 속에 오염된 천일염을 중화시켜 준답니다. 9번 구워서 만든 구주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7번째, 함초소금입니다. 함초는 바다나 갯벌에서 사는 염생식물입니다. 함초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천일염과 섞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소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할 때도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명한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안동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입니다.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상하기 때문에 소금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된장이나 간장을 담을 때도 소금이 사용되지요. 또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사람에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우롱이 넌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소금기가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던 거야. 소금은 초롱이 뽀롱이 너희 몸에 있는 혈관 속 노폐물들을 없애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정말? 그럼 만약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은 쓰레기통처럼 되고 말 거라고. 한번 볼래? 우와, 뭐야? 더러워. 정말이네. 게다가 내가 없으면 적혈구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걸?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잖아. 그런 적혈구가 없다고 생각해봐. 빈혈이 생기고 말걸? 우와, 어지러워. 뿐만 아니야. 난 소화를 도와 위장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만약 소금이 부족하다면 아직 소화되려면 멀었단 말이야. 그만 좀 먹어. 아, 힘들어. 움직이기 싫다고. 그냥 잘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될 거야. 소금은 나쁜 세균을 없애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균형이 깨져 쉽게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공기와 물과 함께 생명에 꼭 필요한 물질인 거지.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셨지요? 혈관 청소도 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0.9%의 염분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염분이 높아져서 물이 자꾸 먹고 싶게 되지요. 물을 마셔서 몸의 염분을 낮추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유리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샴푸나 치약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해독과 살균 작용도 하고 빙판길에 뿌리면 길이 녹아 제설제로도 사용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합전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썩지 않고 오랜 세월 보존되는 이유는 소금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대장경을 만들 나무를 소금에 삶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의 진액이 빠지고 소금기가 표면에 흡착되어 습도가 낮을 때 나무가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경판전의 흙바닥에는 숯, 햇가루, 소금, 모래가 순서대로 들어있어 습도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소금 속 과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에 소금을 배추에 뿌리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여 양쪽의 농도를 같게 하려는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세균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품을 저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다양한 종류와 생산 방법, 그리고 소금의 중요한 역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소금의 역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의 맛을 냅니다. 두 번째,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살균 및 해동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빙판길에 뿌리면 길이 녹아내립니다. 다섯 번째, 유리, 플라스틱, 샴푸, 치약을 만들 때 쓰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몸에 바르고 목욕을 하면 노폐물이 훨씬 더 잘 제거되고 소금물을 이용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잘 무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소금 입욕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입욕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백을 이용해서 입욕제를 만들기 때문에 소금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지퍼를 꾹꾹 눌러서 잘 닫아서 흔들어서 입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핑크 아로마 숄트 입욕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받으신 패키지에 안에 보면 또 작은 패키지가 있죠.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물이 뭐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로마 숄트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통 안에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 그리고 아로마 분말, 그리고 이런 메모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메모지는 이 패키지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 적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다 만들고 난 뒤에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것만 있으면, 요 네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아로마 입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크리스탈 핑크 소금에다가 아로마 분말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소금에는요,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과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말을 넣어서 위쪽 부분을 꼭꼭 잠근 다음에 섞어주세요. 자, 위아래도 섞고 옆으로도 섞고 뒤집어서도 섞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분말을 섞었지만 분말이 잘 섞여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탄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탄올을 이용해서 비닐팩에다가 에탄올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쭉 눌려서 병을 꼭 짜서 에탄올을 뿌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출입구 쪽에 입구를 꼭꼭 눌려서 잠근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고 잘 섞어주세요. 색이 변하고 있어요. 이 색이 골고루 변할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어머, 신기하게 핑크색 소금이 노란빛으로 물들었네요. 자, 이렇게 아로마 분말을, 에탄올을 이용해서 골고루 색을 입혔으면 아로마 분말이 골고루 섞였다는 소리겠죠, 그죠? 이렇게 다 섞인 아로마 숄트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자, 색깔을 다 섞고 난 뒤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아로마 오일은 냄새가 좀 잘 날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이 조금 날아갈 수 있게 입구를 열어서 약간 흔들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센셜 오일을 쭉 짜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입구 쪽을 꼭 눌러 잠그고 골고루 섞어줘요. 한 1분 정도는 섞어주면 엄청 골고루 섞어줍니다. 우리 벌써 다 만들었어요. 정말 쉽죠, 그죠? 지금 만든 아로마 숄트 양이 100g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아로마 오일과 에탄올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수분감이 느껴지죠, 그죠? 그럼 보관할 때 혹시나 빨리 상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에탄올을 날려보내보도록 합니다. 에탄올은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입구를 조금 벌려주면은 이 수분감이 조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탄올을 좀 날려줍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조금 한 1분 정도 놔둘게요. 요 입구 쪽은 벌려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사용 방법과 부연 설명은 작은 메모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사용하실 때 모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얼굴에 사용할 때는 커피 스푼으로 2스푼, 그리고 발 조격하실 때도 2스푼에서 3스푼, 그리고 입욕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만들었던 소금이 100g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만 사용하시면 50g이 됩니다. 그래서 반만 사용하시면 입욕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욕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거는 본인의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입욕하신 후에는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쉽고 어렵지 않고 그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주 만들어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금을 내어준 바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핑크 크리스탈 숄트, 아로마 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욕제 만들기 쉽게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는 오늘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학습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바다입니다. 두 번째, 부산에는 우리나라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인 염전터가 명지 일대에 발견되었으며 1950년 말까지 우리 고장에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염입니다. 세 번째,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정답은 맞습니다. 햇빛, 바람. 또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금 속에 들어있는 과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투압. 다섯 번째, 소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어주세요. 5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선물 소금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는 부산 어촌 민속관에 오셔서 낙동강의 소금밭의 모습을 한번 꼭 보시고 다양한 체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